온갖 곳이 있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해마다 이맘때면 이 교통체증이 여간 골칫거리가 아닌데요. 오죽하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갈 길은 먼데 잠은 또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혹시 저만 그런가요? 그런 모든 조합들이 운전할 때 졸음을 더 유발시키지 않나. 특히 장거리 운전할 때. 문제는 사전 단속이 불가능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의 사망률은 과속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졸음을 쫓을 수 있답니다. 이른바 커피냅,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커피와 낮잠을 뜻하는 냅을 합성해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 전에 귀성길에도 귀경길에도 졸음이 자꾸만 몰려오는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수면도 리듬이기 때문에 어떤 모션, 어떤 행동에도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진동, 차에 갈 때의 그런 진동들이 수면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호흡을 통해 내보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 농도가 1000ppm만 넘어도 나른한데 2000ppm을 넘어서면 졸음은 쏟아지고 집중력은 떨어지죠. 그런데 커피를 마신 뒤에 쪽잠만 자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때문이라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주로 이제 카페인은 약간의 그 각성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페인에 의해서 적당한 자극에 의해서 그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카페인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어떻게 일으킬까요? 에너지원이라고 알려진 ATP가 깨지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우리의 졸음을 유발하게 되고 일정 시간에 잠을 자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데노신이 신경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피로와 졸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커피는 아데노신에 반대되는 역할을 해요. 수용체에 붙어야지만 아데노신이 우리를 잠을 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수용체에 못 붙게. 왜? 커피 생김새가 아데노신하고 비슷해. 아데노신과 비슷하게 생긴 카페인이 먼저 수용체와 결합하면 각성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커피를 마시면 몸에서 흡수가 되고 또 작동하기까지는 대개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카페인 성분이 몸속에 흡수돼 잠을 쫓는 데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낮잠을 보통 자고 났을 때 짧게 이제 자고 난 이후에는 좀 각성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요. 쌓인 피로를 낮잠으로 한 번 풀고 커피로 또 한 번 풀면 각성 효과는 배가 된다. 꽤 일리 있는 말인데요. 그래서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채 잠들기 전 집중력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자고 나면 그 수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자, 카페인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30분 동안만 낮잠을 자면서 뇌파의 변화를 관찰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상 후 같은 테스트를 통해 집중력을 측정했는데요. 이튿날 역시 낮잠을 자기 전 집중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커피를 마시고 나서 30분간 낮잠을 청했는데요. 기상 후 다시 테스트해본 결과 커피를 마시지 않았을 때와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었을까요? 점수 측면에서 이제 맞추는 그런 이제 점수가 커피를 마시고 낮잠을 잔 이후에 조금 올라간 그런 이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낮잠을 잤을 때 비교적 향상된 집중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불어 붉은색이 나타내는 졸림 척도도 눈에 띄게 더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해외에서도 커피냅에 대한 각종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있고 즉 피로물질이 쌓여있고 이때 내가 만약 잠들면 아데노신을 분해시켜 줘야 되는데 카페인이 들어가서 아데노신이 조금 더 빨리 분해시켜 줄 수 있게 도와주니까 15분, 20분만 자도 마치 난 2시간 잔 것처럼 굉장히 피로가 많이 회복되었다. 커피를 여러 잔 마셔서 몸의 각성도를 높이는 방법보다는 또 낮잠 효과를 통해서 커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낮잠만으로도 피로는 풀리기 때문에 커피냅을 할 땐 평소 마시는 양보다 절반만 마셔도 충분하다는데요. 그러나 이 방법을 시도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통 10분에서 20분을 자는 걸 낮잠이라고 그러지 30분 이상 자는 건 낮잠이 아니에요. 잠이지. 그러니까 낮잠 자고 이제 깰 때 보통 한 20분, 30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깊은 잠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몽롱하게 되고 오히려 더 이제 잠을 깨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깊은 수면 단계에 이르면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얕은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카페인이 몸에 들어왔는데 활동을 하기 전에 잠이 들어야 되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예민한데 나는 누웠을 때 바로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런데 이때 커피냅을 만약에 시도를 하게 되면 잠도 못 자고 피곤하긴 또 피곤하고. 그리고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정도 이내로 짧게 자는 게 좋죠. 3시 이후에 자게 되면 밤에 이제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잦은 커피냅도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커피 양도 적게 마시고 낮잠을 조금 가미한다면 커피에 대한 과다 섭취를 좀 줄일 수 있고 본인의 업무 능력을 조금 높이는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수면 시간을 충분히 늘리시고 다음 날에 낮잠 안 자도록 또 정상적인 원위치의 수면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또한 병행해야 됩니다.